안녕하십니까. LK 2구 2학년 간호학과 전혁이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세포에 대해서 이제 세포 손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염증과 수복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먼저 염증의 정의란, 염증은 이제 상해에 대한 이제 신체 반응으로서 세포성 및 체액성 요소에 의하여 이제 상해 요소의 작용을 파괴 또는 중화 또는 제한하고 피해를 수복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복이 무엇일까요? 수복이란 일단 그 조직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또 다른 조직으로 이제 대치하는 것이 수복입니다. 즉 손상된 부위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는 고도에 발달된 생체 방어 기전으로 이 기전은 손상 부위의 혈관, 신경, 그리고 체액, 그리고 세포의 반응이 관여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염증은 모세혈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제 생체 방어 기전으로 국소적인 손상에 대한 이제 혈관이 있는 살아있는 조직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염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염증의 원인. 염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으며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자극은 모두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병인이 있는데요. 생물학적 병인은 이제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레키치아 등의 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그 외에도 원증, 스피로헤타 등이 있습니다. 물리적 병인으로는 이제 화상, 자외선, 방사선, 전기, 그리고 타박상 등이 있겠죠. 화학적 병인으로는 이제 산, 알칼리, 산화제, 알코올, 독소 등이 있으며 면역학적 병인으로는 이제 즉시형 감염 반응, 그리고 자가 면역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개사에는 이제 허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이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나누는데 급성 염증은 이제 원인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만성 염증은 그 형태가 비교적 다양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들. 자, 그것들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중성구, 두 번째로 호상구, 세 번째로 호용기구, 네 번째로 이제 대식세포와 단입구, 다섯 번째로 림프구와 성식세포 등이 있습니다. 먼저 중성구. 중성구는 이제 순환 백혈구의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이제 침입한 이물질을 죽여서 섭식이란 이제 포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포식하고 세포 파괴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호산구. 호산구는 이제 순환 백혈구의 2에서 4%를 차지하며 기생충병 및 이제 알레르기성 염증 반응을 제거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즉 그냥 호상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레르기 물질을 포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용기구와 비만세포는 이제 순환 밀크구의 0.3에서 1%를 차지하며 세포질 속에 다량의 가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세포는 IgE에서 중재된 제1형 감인 반응이 일어나는 조직에서 나타납니다. 네 번째, 대식세포와 단입구. 대식세포는 이제 살균 작용이 강하여 조직세포도 살해하며 이제 포식 능력이 왕성하여 세균, 이물형 세포, 적혈구, 단백질 등을 포식하고 면역 반응에도 관여하며 체내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림프구. 림프구는 이제 순환 백혈구의 20에서 40%를 차지하며 면역 담당 세포, 즉 항원은 이제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게 면역 담당 세포입니다. 는 그러한 이제 면역 담당 세포의 주역을 이룹니다. 그리고 림프구에는 이제 T 세포와 B 세포가 있는데 B 세포는 이제 형질 세포로 이제 만성 염증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염증의 화학적 매개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체란 이제 염증 시 나오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개체는. 그러면 이제 염증의 화학적 매개체는 이제 염증 유발 시 생체 내에서 생체 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질 물질로 그 염증은 화학적 매개에 의하여 일어난다. 매개체는 혈장, 세포, 손상된 조직에서 유래한다. 그 화학적 매개체로는 이제 아민, 그리고 혈장 단백질 분해 요소, 그리고
돈산 대사 물질이 있는데요. 먼저 아민은 이제 혈관 확장과 혈관 도각성의 증가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혈당 단백분해 요소는 기능계, 보채계, 혈액응고계가 있는데 기능계는 이제 하재만 인자에 의해 이제 유발되는 혈당 단백으로 혈관 활성 물질인 브라디키닌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브라디키닌은 이제 혈관 투과성과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기관지 폐활근을 수축시키고 동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보채계는 이제 C1에서 C9까지 20여 종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혈액응고계는 이제 키닌계와 같이 하재만 인자에 의해 활성화되어 섬유소원이 트롬빈에 의해 섬유소 펩티드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라키돈산 대사물질. 아라키돈산은 이제 20개의 탄소를 갖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인산에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임시물이 직접 얻어지고 세포막, 인지질에 에스테르화되어 존재한다고 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이제 혈관 수축,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을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부종을 유발시키며 이제 염증시 나타나는 통증과 발열에도 관여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염증의 증상 및 징후. 먼저 첫 번째로 국소적 증상 및 4대 징후가 있습니다. 4대 징후에서 발열, 발적, 동창, 동통이 있죠. 발열은 이제 자극을 받는 조직의 소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됨에 따라 체내 열이 표면으로 이동하여 열이 발생하거나 이제 체온보다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발적. 발적은 이제 혈관 반응으로 소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증가로 인하여 적색을 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창. 종창은 이제 쉽게 설명해서 부어오르는 것이 이제 종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 지역의 투과성 증가로 혈장 성분이 혈관 뇌로 산출되어 종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동통. 한마디로 통증이죠. 감각신경 말단이 산출물에 의해 압박을 받기 때문에 화학 매개체의 자극에 의한 이제 통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몸의 이제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 말단이 이제 산출물들이 이제 막 누르니까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제 갈레누스는 이제 위에 네 가지 기능 장애를 추가하여 염증 5대 징후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갈레누스가 이제 제시한 의견은 이제 기능 장애까지. 기능 장애에서는 이제 염증 부위의 동통, 그리고 신경장애 및 불편감으로 이제 손상 부위의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부분적인 기능 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 증상 및 징후. 정신적 증상 및 징후에는 이제 발열, 백혈구 증가증, 오한, 발한 등이 있습니다. 발열에는 이제 시상하부에 전달되며 혈관 운동 중추에 작용하여 혈관이 수축되고 열발산이 방지되어 체온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때 프로스타글란딘이 열발산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한마디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약에 시상하부를 자극하게 되면 이제 신체 온도가 열 발산이 되어 체온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백혈구 증가증. 세균 감염 때 현저하게 증가하며 염증 초기에 이제 골수에서 여분으로 있던 백혈구를 혈액 속으로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지속되면 골수에서 백혈구 생산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한. 혈관 수직이 심하면 이제 발열 전 단계로 오한이 생겨 피부가 차갑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때 오한과 떨림이 대사작용을 촉진하여 열이 난다고 합니다. 오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근육이 떨리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발한. 발한으로는 땀이 나는 것,
주로 이제 열 상승을 동반하여 열이 떨어지기 시작함을 미리 알려주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전신적 증상 및 징후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염증의 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증의 분류로는 이제 급성염증이 있는데요. 급성염증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염증은 이제 손상 요인에 대한 초기 반응으로서 평소 부위에 중성부와 대식세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급성염증은 이제 2에서 3일 또는 이제 2에서 3주 이내로 종식되는 염증으로 연구 조직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흔적도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성염증은 이제 백혈구의 침윤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혈구 침윤에 이제 중성구 변연화, 유주, 화학조성, 포식장 등이 있는데요. 먼저 중성구 변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구의 변연화는 이제 혈류 속도가 감소되면 이제 염증 초기의 손상 부위, 혈관벽 대피세포의 백혈구, 특히 중성구가 모이고 달라붙는데 이를 변연화라고 합니다. 즉 이건 한마디로 그냥 손상된 혈관벽 쪽으로 이제 중성구가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유주. 유주는 이제 염증 등에서 백혈구가 혈관벽에 붙어 있다가 점차 소혈관벽을 통과하여 빠져나가는 것을 유주라고 합니다. 화학조성. 화학조성은 이제 혈관벽을 빠져나온 백혈구가 염증 병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농도가 높은 곳, 즉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제 다 가는 겁니다. 네. 그게 화학조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시작용. 포시작용은 이제 백혈구의 포시작용은 이물질 인식, 그리고 섭취, 그리고 이물질 소화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포시작용은 그냥 잡아먹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급성 이제 염증의 결과. 급성 염증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슬 내에 종식되며 조직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염증세포는 최종적으로 세포 잘멸사에 의해서 제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급성염증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의 경과를 받게 됩니다. 완전 용해, 반응 생성, 농양 형성, 그리고 만성 염증.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받게 되는데, 먼저 완전 용해. 자극의 크기가 작고 조직의 파기가 작을 때 이제 염증이 소멸되면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용해가 뭐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런 용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응 생성. 자극은 소멸되었으나 이제 조직의 파괴가 심한 경우에는 반응 또는 그 흉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농양 형성. 그냥 농양이라고 하면 이제 고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농성 세균. 화농성 세균이 이제 고른 성분이거든요. 고른 성분의 경우에 이제 수많은 중성부의 유입과 더불어 조직이 파괴되어 농양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름이란 이제 손상 부위에 백혈구가 가서 일을 해서 이제 수명이 다한 것이 이제 고름이라고 합니다. 만성염증. 만성염증은 이제 자극이 지속되는 경우를 이제 만성염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만성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에서 만성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구분이 이제 뚜렷하진 않습니다. 뚜렷하지 않으나 염증이 수주일 이상으로 지속되면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특징으로는 만성염증은 이제 국소순환 장애가 나타나며 모세관과 섬유모 세포의 중심으로 이제 섬유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유가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섬유모 세포는 이제 우리 몸에 있어서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단백질 합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섬유화는 이제 굳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만성염증은 급성염증보다 이제 기간이 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의 파괴가 급성염증에 비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염증의 형태학적 분류. 염증의 형태학적 분류로는 이제 장액성 염증, 섬유소성 염증, 그리고 한옥성 염증, 그리고 점액성 염증, 출혈성 염증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성 염증은 점막이 생기며 급성 염증의 초기나 경미한 손상 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경한 화상 시에 이제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한이란 무엇이냐? 심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하지 않은 화상 시 이제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성 염증의 기전은 이제 혈관 투과성이 항진되어 혈액 내 액체가 조직 내로 빠져나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적고 점성이 낮은 액상 성분의 삼출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섬유소원 염증. 섬유소를 비롯한 혈전 단백질이 많으면 이제 이들은 이제 조직 내에서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섬유소로 이루어진 조직 덩어리가 생기며 섬유소로 이루어진 이제 덩어리에는 모세혈관과 섬유모 세포가 자라 들어와서 이게 유가 조직으로 발전하며 결국은 교원 섬유로 이루어진 바늘로 이제 기질화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화농성 염증. 화농성 염증은 이제 염증성 삼출액이 고름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농을 잘 형성하는 화농성 세균인 이제 상구균, 연쇄상구균, 임질균 또는 수막구균의 이제 감염에 의하여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없성 염증은 염증성 삼출액이 오면 이제 고름이 생긴다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점액성 염증. 점액성 염증은 이제 점액선을 함유하고 있는 조직, 점막에 이제 염증이 생겨 많은 점액을 분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출혈성 염증. 출혈성 염증은 이제 혈관이 심한 손상으로 파열되면 이제 출혈성 삼춘물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러한 삼춘물이 생겨가지고 이러한 염증을 이제 출혈성 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 번째, 궤양. 궤양은 이제 조직 표면에 이제 염증이 생겨 괴사된 조직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위나 12지장에 생기는 궤양을 이제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강한 위산과 소화 효소에 의해 미벽이 견디지 못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급성 염증의 형태에 띄어 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가 많이 나타나지만 진행되면 이제 만성 염증이 되어 림프구와 T세포의 침림과 섬유모 세포의 증식 및 반응 생성 등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염증 발생 시 이제 삼출물의 위기. 염증 발생 시 이제 삼출물은 국소에 생긴 독성 물질을 희석시키고 삼출액의 살균성 물질이 이제 살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섬유소원이 이제 염증의 파급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파급이 이제 번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미영체 형성을 촉진하며 염증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대사산물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치유. 치유는 이제 염증의 마지막은 이제 손상받은 조직의 재생과 이제 수복이라고 합니다. 자, 재생은 이제 다시 생성시키는 거고, 수복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대체시키는 거죠. 치유 과정은 이제 재생과 결합 조직에 의한 이제 수복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치유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이 함께 진행되면서 손상 부위의 수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재생. 재생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시 재생하는 것으로, 장사 조직의 성장은 이제 수면이 돼서 죽는 세포수와 세포 분열이 이제 활발한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재생 능력이 강한 조직은 이제 짧은 세포 수명을 가지고 있고, 세포 분열이 왕성한 이제 다른 주기 세포 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맥락은 이제 피부 세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세포. 대조적으로 안정 조직이나 연구 조직은 비교적 세포 수명이 길며 간헐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을 하거나 전혀 분열하지 않는 세포 집단이라고 합니다. 재생은 생체 조직의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남아있는 조직이 이제 증식하여 본래대로 구조되는 현상입니다. 증식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개체수가 개성도 나와서 채워주는 거겠죠. 그렇게 재생을 한다고 합니다. 정상으로 이제 소모되는
조직을 계속하여 보충해주는 생리적 재생과 병적으로 잃어버린 부분을 보충하는 병적 재생이 있습니다. 인체의 세포는 재생 능력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조직과 기관은 불안정 세포, 그리고 안정 세포, 연구 세포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뇌에는 이제 연구 세포인 신경 세포가 있고 안정 세포인 벼락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세포의 분열은 이제 조직이 손상받으면 긴밀하게 활성화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신경세포가 무엇이냐? 그냥 신경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이 신경세포고, 이제 안정세포인 벼락의 세포는 이제 신경 전달을 안 하는데 신경세포 기능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제 세포는 이제 재생 능력에 따라 불안정세포, 안정세포, 연구세포로 구분되는데요. 불안정세포는 이제 재생 능력이 강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증식하고 탈락 또는 사멸된 세포를 채워주는 세포들입니다. 당연히 피부, 구강, 그리고 실, 자궁, 경부 등의 외피를 돕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정세포는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분열하지만 세포가 손상되었거나 이제 상실되었을 때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 신장, 췌장, 실질의 세포, 그리고 섬유모 세포, 평혈관 세포, 혈관 일피 세포, 골모 세포, 연골모 세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연골세포로는 이제 한번 손상을 받으면 영원히 재생할 수 없는 세포를 말합니다. 한 번 손상되면 이제 재생되지 않는 연골세포로는 이제 신경세포, 신장근 세포 및 이제 골격근 세포가 있죠. 네, 다음 수복. 수복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조직으로 대치하는 건데, 수복은 손상받은 후 이제 실제 세포가 재생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제 손상된 조직이 결합 조직으로 대치되는 현상입니다. 24시간 내에 섬유모 세포와 혈관 내피 세포가 증식을 시작하여 3에서 5일 이내로 유가 조직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연구세포는 분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세포 형태로 손상된 세포를 대치시킬 수는 없으나 수복은 일어난다고 합니다. 창상치유. 창상치유는 이제 조직이 손상받았을 때 염증 반응 후 수복 과정은 이제 피부 장상의 치유가 대표적이며 그 부분이 여러 과정을 통해 낫게 한다고 합니다. 1차 유합. 자, 여기서 유합이란 아물어서 묻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유합은 감염이 없는 깨끗한 수술 부위나 봉합된 부위, 그리고 이제 창사면이 붙어있는 부위가 치유되는 과정으로 유가 조직이 소량으로 많은 조직도 적고 치유가 빠르다고 합니다. 2차 유합. 2차 유합은 이제 세포나 조직의 결손이 심한 창상, 감염된 상처, 그리고 봉합되지 않은 상처, 염증성 궤양이 있을 때 있는 창상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염증과 수복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